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세무사님께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조정지역, 네, 투기 과열지역, 네, 급비인데요. 네. 땅값 많이 오르는 지역을 조정지역이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땅값 조정이 필요하다. 네, 땅값이 과열돼 있다. 네. 그래서 투기 과열지역, 조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사이비로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추가적으로 네. 늘리는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걸 본 국민들이 약간 패러디를 했죠. 네. 향후 10년 뒤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도를 하나 띄웠는데 한반도 지도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북한을 제외한 남한 전체에 빨갛게 칠해서 여기가 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 라고 이렇게 풍자까지 하는 네.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달라지죠? 조정대상 지역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정대상 지역이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고 중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법에서 국세, 특히나 양도세가 되겠죠. 네.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이 되겠고요. 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세, 특히나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각종 불이익, 중과세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네.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요 단계로 구분을 하면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걱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최대 8%에서 12%까지 네. 유상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될 것이고 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요새 워낙 양도세 중과세가 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자녀에게 징여를 해서 네. 그걸 좀 회피해 보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규제하기 위해서 네. 무상으로 이전하면은 그냥 바로 12% 중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상황인데 맞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또 종부세 걱정을 하셔야죠. 네.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는 종부세로만 1년에 1,000만 원씩 나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부세 내려고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작년 2020년 8월 10일 이전 그 근방으로 해갖고 주식 증여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죠. 네. 저도 현물출자를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물출자를 할 때 2020년 8월 10일부로 그 이후에 현물출자하는 물건에 대해 갖고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 감면이 조특법 32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갖고 취득을 했을 때 증여로 취득한다고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이제 고율로 중과되는 부분도 개정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상당한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 당연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워낙에 네. 이제 무섭게 개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한 주택만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을까?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 주거 보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네. 당연히 이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워낙 이게 정밀 타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1인 가구도 실상은 많다고는 하지만 그 1인 가구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혜택 줄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들도 실상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어린 자녀들이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라든지 증여세 자금에 대한 세금 납부도 그렇고 증여세 대납도 그렇고요. 다양한 세무 이슈에 있어갖고 세관경을 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그다음에 그거를 장려한다고 하게 되면은 뭔가 구도적인 정밀한 핀셋 혜택을 그다음에 규제를 함으로써 진짜 합리적이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핀셋 규제를 하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일률적으로 한번 정해보자고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원칙은 이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2년을
지켜야 되고 네. 또 보유 기간 중에 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뭐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2017년 8월 2일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네. 물론 취득 등기는 이제 그 이후에 됐어도 이제 계약금을 그 이전에 이제 납입을 했던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은 그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무주택 세대가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가 네. 이제 17년 8월 2일 이전에 또는 조정 대상 공고 이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을 때 역시 가능하죠. 네. 요 무주택 세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역시 거주 요건은 이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주 요건 적용에 대한 뭐 예외가 한 4가지 정도 있는 거네요. 네네. 크게 이제 5가지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중복된 건 이제 네. 배제하고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네.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되냐. 사실 집이라는 게 쉽게 뭐 내놔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3년 이내만 양도를 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괜찮은데 이제 기존에 살던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 둘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게 되면은 이젠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겠네요. 그걸 또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사갈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행히도 3년 이내 양도하면 되겠고 그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거는 현행 규정인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입까지도 1년 내에 맞춰야 된다는 아주 타이트한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아유, 선생님, 머리 좋으십니다. 그걸 다 외우셨습니까? 저는 안 외웁니다. 저는, 펴놓고, 저는 편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된 세금, 저야 뭐, 가업승계 맨날 하던 거라 그런지 좀 편한데, 이 주택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네.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슬쩍슬쩍 이제 참고하면서 진행하고요. 네. 일단 뭐 사례를 몇 가지 이제 좀 짚어보면은, 네. 종전주택은 비조정 지역인 상태에서 이제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조정 지역에서 이제 취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이제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주택이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거는 이제 갑자기 걱정이 이제 생기죠. 빨리 그렇죠.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이미 1년이 지났다고 하면 네. 그거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었다고 하게 되면 뭐 계약 당시 2주택이 조정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급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제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짚어보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갖고 워낙 이 세법이 어떻게 보면 누더기 입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세무사 분들 간에도 어떠한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워낙에 다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비과세를 판단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판단할 때,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까지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사실은 세무사 분들이 취득세 뭐 공부할 때는 배우긴 하지만 실무상에 우리가 취득세를 뭐 신고하고 뭐 부동산을 등기치는 거는 법무사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왠지 좀 소극적이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갖고 좀 상담에 있어갖고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은 당장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는 거는 세무사 분들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스터디와 준비를 해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득 시기에 따라서 그 양도세가 달라지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이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득을 언제 하느냐. 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서 네. 만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네. 그런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네. 아니면 그것을 취득하려고 할 때 네. 어떠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 정리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그 골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 다음에 주택수가 얼마나 있냐, 네. 그 다음에 세대가 어디까지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나는 이 법을 알고 있으니 이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이거 비과세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해서 추후 추징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산세를 내거나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굉장히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려주신 것 같아갖고 네. 저도 같이 잘 스터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